안녕하세요. 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의 줄거리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여행의 이유가 굉장히 히트를 쳤고 바캉스 버전도 나왔고요.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여행의 이유가 자주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영하라는 작가를 몰랐고 그분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심 없이 지냈는데 저의 친한 동생이 김영하처럼 글을 쓰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영하는 어떻게 글을 쓸까? 김영하의 책을 보니 문장은 어려운 단어나 수식어가 거의 없고 아주 편하고 쉽게 읽히는 글이었습니다. 꾸미려고 하다가 더 누더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옷이면 충분한데 젊은 날에는 매달 옷을 사고 두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가면서 보이는 나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보기 좋은 뒤에 있었던 나는 결국 나 자신을 몰랐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 책에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여행의 이유, 소설을 쓴다는 것, 호텔, 리셋 경험, 정체성, 환대입니다. 삶의 안정감이란 낯선 곳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 어떤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과한 뒤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낯선 곳에 도착한다. 두렵다. 그런데 받아들여진다. 다행이다. 크게 안도한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 아내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잘 알던 사람들과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다. 인간은 낯선 곳, 고통, 두려움, 그리고 받아들여준다는 것 때문에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자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소수의 몇몇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안정감이라기보다는 때론 지루함, 심하지 않는 고통 정도로 여길 수 있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내가 물속에 살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이란 물고기가 알아채지 못하는 물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약간의 두려움, 낯섦,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때론 환대받으며 더 크게 안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작가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저는 한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녔지만 오랜 친구가 없고 잘 아는 사람들 안에서 안정되게 커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의 나는 오로지 나에 폭 빠져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지요. 소설을 쓰는 것이 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 믿었던 때가 있었다. 어린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듯이 한 세계를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는 그런 재미난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마르코 폴로처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행하는 것에 가깝다. 우선은 그들이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처음 방문하는 그 낯선 세계에서 나는 허용된 시간만큼만 머물 수 있다. 소설 쓰기는 나에게 여행이고 비록 내가 창조했지만 낯선 세계와 인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김영하 작가는 소설 쓰는 것은 여행하는 경험과 같다고 하는데요. 거창하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몰랐던 나를 만나는 여행이고 그 여행 중에 낯선 세계와 인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여행이란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길게 또는 짧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의 출입을 결정짓는 것은 낯선 세계라고 하네요.
시, 소설, 수피, 시나리오 중 내가 무엇을 가장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잘 쓴 게 없고 작품이 없지만 할 이야기가 많은 저에게는 소설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도 막막합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깊이 이해되지 않지만 김영하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낯선 세계를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다. 집은 안식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상처의 쇼윈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호텔의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마치 새 집에 들어선 것과 같은 설렘을 느낀다. 호텔은 집요하게 기억을 지운다. 일상사가 번다하고 골치 아플수록 여행지의 호텔은 더 큰 만족을 준다.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만 같다. 호텔 숙박을 즐기는 이유. 호텔은 리셋, 새로움, 나를 포함한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공간. 그러나 집은 의무의 공간, 일터, 뼈 아픈 말들의 전쟁터라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아이들과 호텔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나를 반기는 새하얀 침구와 어메니티, 가까운 누군가의 노동에 비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깨끗함, 갑자기 귀한 사람이 된 듯한 고급스러움, 친절한 직원들. 호텔에 묵는 날은 저의 달력안에 비밀 액자가 생긴 듯 일상과는 색과 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고대 병법서 36개의 마지막 부분은 패전계로 적의 힘이 강하고 나의 힘은 약할 때의 방책이 담겨 있다. 분리할 때 달아나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36개 주랭랑.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연과 세계를 개조하고 통제하며 발전해왔고, 그러나 나는 언제나 고대의 지혜에 끌린다. 영감을 얻기 위해 글을 쓰기 위해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 여행은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잡념이 사라지는 곳,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땅에서 때로 평화를 느낀다. 모국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고요와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 다시 여행하는 이유. 우리가 여행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의 사냥, 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유인원과 다르게 여행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호텔로 여행을 가서 의무와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국어가 있는 곳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려오는 것과 달리 모국어가 없는 곳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도움을 받아 선택적으로 들어도 됩니다.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산책을 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을 끌어내기도 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은 우리를 현재에만 머물게 한다. 지금 보는 것, 지금 먹는 것,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는 어제의 잡담과 내일의 걱정에서 뛰쳐나와 뭐든 새로운 캡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안에는 오직 현재만 있고 현재의 공기와 현재의 마음과 현재의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1인칭이다. 자동차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운전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냥 현재를 즐기자.
현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 앉아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에 집중하자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실 내가 모든 여행에서 택하는 태도이기도 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자신의 선실 안에 머문다는 이 관념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성찰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같은 곳을 여행하느니 같은 책을 읽는 사람, 같은 TV를 보는 사람의 경험은 너무도 다릅니다. 분명 같은 장면을 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진 속에 배치된 100가지 사물 중에 10가지밖에 못 보기도 하죠. 어쩌면 실제로 여행지에 땅을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책에 등장하는 포구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상상력은 가장 큰 즐거움을 줍니다. 묘사와 서사로 그려보는 여행지는 실제 그곳에 서 있는 오감으로 느끼는 여행자보다 더 많은 것을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뢰 안에는 용기뿐 아니라 기쁨과 유쾌함도 들어있다. 신뢰는 위기가 닥쳤을 때 웃게 해준다. 신뢰는 타인의 알 수 없는 핵심에 집착하는 맹목적적인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는 타인의 감정 및 영향력과 연결된다. 신뢰란 대담하면서도 아찔하고 탐욕스럽다. 이런 환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환대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럴 때 진정 가치가 있다. 여행지에게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제 생각에는 그 장소에서 내가 떠나온 일상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행지에서 그들이 매일 되풀이하는 일상을 누리고 여행자가 되면서 타인의 일상을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여행자를 만나면 그들의 여행을 동경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 여행이 망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것이 낯선 이 환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여행자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현지인들은 여행자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은 곧 떠날 것이며 잊혀질 것이다. 오히려 여행자에게 너무 큰 관심을 갖는 현지인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예의 바른 무관심 정도가 현지인과 여행자 사이에 적당하다. 노바디의 자유로움이 그리워 저는 익숙한 것을 떠나 이사를 했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 살면서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그러나 곧 그곳에 익숙해졌고 소규모로 만들어지는 여러 모임 속에서 썸바디가 되려고 무척 애를 쓰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썸바디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서운해졌고 힘들었습니다. 노바디의 자유로움을 위해 떠난 나의 이동이 다시 썸바디가 되고 또 다시 노바디가 되고 싶은 갈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노바디가 돼서도 편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행의 이유를 읽고 투비가 느꼈던 여러 가지 점을 나눴고요. 앞으로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좋은 책 읽으면서 계속 좋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